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대인재 본부장님과 한 첫 미팅에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황희슬, 너는 뭘 하고 싶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본부장님께, 본부장님 저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단연의 목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본 경험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원을 다녔기 때문인지 너무나도 공부 습관이 의존적이고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겠다, 그렇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네,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법을 배웠어야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수동적인 엄마가 보내는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에서 주어진 숙제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수동적인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본인의 커리어 학습법을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학생, 그런 학생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실례로 자기 주도 학습법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서 인터넷에 이제 커뮤니티 카페 같은 데를 보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공부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방학 때 아이가 공부하는 거 외에 그냥 부족한 책을 한 권씩 더 가지고 와. 그래서 목표를 정해주는 거죠. 일주일에 이만큼씩 풀고 검사를 받자. 모르는 것만 질문해. 라고 해서 애들이 학원 공부 외에도 내가 뭐를 더 공부해야 될까 해서 그걸 한 달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나서의 효과는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면 나는 그동안 학원만 다녔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경험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공부 부족한 걸 더 할 수 있구나. 그럼 다음 방학 때는 자연스럽게 선생님 저 이번에는 뭘 풀어볼까요? 저 이거를 더 하고 싶어요. 이래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던 노하우를 프로그램으로 올린다면, 모든 이제 선생님들과 학원 시스템으로 만든다면 이 아이들이 저희 학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멘트가 세죠. 저희는 학생들을 차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다 한 명 한 명이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성을 가진 다양한 아이들을 대형 학원을 다니게 되면 개성을 가진 다양한 아이들을 하나의 커리, 하나의 프로그램에 묶이기 때문에 소규모 학원을 찾아냅니다. 공부방. 아이를 꼼꼼하게 가르칠 수 있는 공부방은 어딜까요? 실제로 그 다음에 공부방을 보내시는데, 그러고 나면 또 공부방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잘하는 아이들이랑 경쟁을 하기도 조금 힘들고, 어떠한 목적에서 반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두 명 빠지면 다른 반이랑 통합이 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원래 목적성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또다시 그 다음에 대형 학원을 보내십니다. 이런 것들 이제 계속 반복을 하죠. 아이한테 맞는 학원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시대인재는 대형 학원입니다. 대형 학원이어서 역시 하나의 커리, 하나의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데려갈 건데요. 하지만 모든 아이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 아이가 어떤 게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그때 피드백에서 너는 추가적으로 어떤 걸 더 해야 돼, 솔루션을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이 1000명이면 1000명의 학생에게 각자에게 맞는 학습 로드맵을 제시를 하겠다는 거죠. 학생과 학부모와 강사가 다 참여하는 겁니다. 학생이 참여한다는 건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번에 단원평가 성적이 안 좋았는데 제가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다시 한번 배울 수 없을까요? 선생님, 제가 지금 수학을 배우고 있는데 고등상화를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다시 한번 복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학부모와 강사는 그거를 듣고 올바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연사로 나오실 이승대 원장님께서 스마트펜에 대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 아이들을 명확하고 정확한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장점과 약점을 얘기해서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너 이번엔 뭐가 부족하니까 이거 채우고 그 다음엔 또 뭐가 부족하니까 이거 채우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아이도 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여기에 장점이니까 나한테 맞는 최적화된 학습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생각과 어떤 소신으로 시작을 했는지는 어머니들께서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화를 어떻게 만들까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등 수학 프로그램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크게 보면 의대생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1학년 첫 내신부터 1등급 최상위권이 되어서 계속 내신을 잘 받다가 의대까지 갈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의대반과 이건 이제 실전 의대반을 보시면 되고요. 최상위 라인이겠죠. 그다음에 프리 의대반. 이 아이는 소양은 충분하나 아직까지는 쌓여있는 게 별로 없어서 진도가 좀 느려서 이제 공부를 하는 아이들. 근데 이 프리 의대반도 결국은 아이들이 목표가 의대반으로 올라가서 또 의대를 진학하는. 그리고 이 프리 의대반에서 설령 의대반으로 이제 선반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있더라도 최소한 스카이는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 거죠. 저희가 이제 프리 의대반 이름을 스카이로 했고요. 의대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교과 심화, 중등 심화, 중경시 세 가지 과정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근데 이 교과 심화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단순히 고등 선행을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고등 내신에 투입을 했을 때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추상적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거를 교재와 프로그램 안에 녹인 거죠. 그리고 의대를 준비하는데 경시는 왜 필요한가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경시는 KMO 수준의 극상의 경시는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의대를 우리가 진학을 하려면 아이들이 대입을 할 때 정시로 많이 가나요? 수시로 많이 가나요? 수시로 많이 가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결국 면접과 논술을 봐야 합니다. 근데 이 면접과 논술의 시험의 특징이 뭘까요?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표현하는 그런 시험인 거죠. 어떠한 내가 논리를 갖고 어떠한 풀이로 문제를 푸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이제 시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러한 사고력을 키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중학교 때 충분한 사고를 기울 수 있는 경시 수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근 우리 목동권 고등학교 중에 일반고 고등학교 중에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어딜까요? 강서구죠. 실적인 얘기라고 했잖아요. 강서구잖아요. 근데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내신에 실제로 KMO 1차의 대수 문제 수준의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 굉장히 어렵잖아요. 극상위 아이들이 정말로 상위 0.1%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정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완전 경시, 기하 이런 게 나오진 않지만 고등이랑 어느 정도 연계되는 대수 파트 이 파트는 KMO 1차 수준까지는 할 줄 알아야 완전 1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대 아이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자, 프리의대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의대반보다는 진도가 이제 늦게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똑같이 고등선에 실전 고등선에 고등 기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모의고사 이런 것들 다 풀 거긴 하지만 이제 두 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시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점이죠. 근데 두 반 다 목적성은 똑같고 일반고를 가서 의대를 가고 못 가더라도 최상위를 가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반을 구성했습니다. 자, 저희 이제 수업 시간과 교재 라인업인데요. 예비 중일은 의대반과 프리의대반 두 반이 개강이 됩니다. 두 종류의 반이 개강이 됩니다. 두 반 모두 월수금하고 주 4일 5시간 수업이고요. 평일에는 5시부터 10시,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10시부터 3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외에 저희 이제 정규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정규반, 중등 정규반만 이제 다닐 수 있는 클린센터를 따로 운영합니다. 이 클린센터는 저희 애들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습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상시로 항상 저희 정규반 강사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 피드백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차는 12월 2일에 개강을 하고요. 2차는 2학년, 3학년이랑 동시에 12월 23일에 개강을 합니다. 자, 교재 라인업을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교과, 흔히 말하는 선행이죠. 그 다음에 중등심화 경시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는 시중 교재니까, 물론 저희 자체 교재도 쓸 거지만 시중 교재니까 특별한 거 있지 않나요? 우리만의 다른 특별함이 무엇이냐? 저희가 이제 고등 거를 처음 배우면 기본 정서 알기, 두 번째 배우면 실력 정서 향세, 그 다음에 또 복습할 때, 예를 들어서 고등 상하, 기본 정서, 실력 정서를 다 본 다음에 수온을 배울 때는 고등상 블랙라벨을 이제 같이 진행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본 정석을 배울 때 물론 기본 정석에 있는 문제를 다 풀 거지만 저희 교재에 워크북을 따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배운다.
다 순서적으로 단원만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제 몇 년도 인근 고등학교에 몇 학기에 이런 문제 나왔다라고 해서 그 기출을 그 안에다가 붙일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 기출에 나오는 문제구나,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나 없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실전 내신 감각을 기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그 교재들을 다 준비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실력 정성을 풀 때 증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증명들을 스스로 다시 한번 써볼 수 있도록 개념을 적을 수 있는 개념 노트 한 가지 워크북 안에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 블랙 라벨 같은 경우에는 제 작년에 앞단지에서 인근 고등학교에 정말 잘하는 전교 1, 2등 애들 그리고 이제 의대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고등 상하 이미 실력 정도까지 다 열어본 본 애들이죠. 고등 상하 블랙 라벨을 푸는데 블랙 라벨 교재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어디죠? 3스텝이죠. 그 3스텝을 이제 문제를 이제 애들한테 풀이를 하는데 애들한테 그 블랙 라벨 숫자를 내주면 애들 정말 잘하지만 3스텝은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애들한테 아무리 풀이를 보지 말아라 얘기를 해도 궁금하죠. 그래서 애들이 미리 풀이를 다 보고 와요. 그리고 수업실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푸나 확인을 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블랙라벨은 고등식이기 때문에 풀이가 웬만하면 고등 과정 안에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원의 방정식이었는데 제가 야 이거 중등 과정 이용해서 이렇게 풀잖아. 그러니까 풀이책에는 한 페이지 가득 풀이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더 간단한 풀이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정말 양정중학교에다 선생님 정말 똑똑하시네요. 이렇게 능청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고마워 그랬는데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창의력은 별로 없어도 모방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배운 대로 푸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고를 한번 보여주면 선생님이 저번에 이거 문제 또 이렇게 간단히 풀었는데 이것도 뭐 더 간단히 풀 수는 없을까? 내가 이렇게 풀긴 했는데 너무 풀이가 길단 말이야. 다른 방법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수업을 가르칠 때 다양한 풀이, 다양한 접근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등심화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면 1학년 1학기 과정을 1학년 2학기면 1학년 2학기 과정을 9개월 완성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의대반 같은 경우에는 A급 수학, 그 다음에 스카이반 같은 경우는 최상위 수학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2달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냐? 이제 경시 수업을 할 거죠. 의대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시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3년 커리를 다 짜놨는데요. 1학년 때는 이제 지중상을 할 겁니다. 지중상 너무 익숙한 책이죠. 사실 초등학교 때 웬만큼 공부한다는 애들은 다 본 책이에요. 근데 저희 지중상 책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등 내신과 입시에 도움이 될 만한 단어, 그러니까 완전 극경시 라인이 아닌 의대 입시와 고등학교 내신에 도움이 될 만한 단어를 빼서 아이들한테 개념을 가르치고 또 대학교 경시, 성대 경시나 KMO 1차 수준에서 그 단원이랑 연계된 문제, 그런 문제들을 같이 자체로 편집을 해서 아이들한테 자체 비교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역별 경시, 정수, 대수, 기하 조합에 대해서 역시 똑같이 필요한 내용들을 이론과 KMO 1차 수준까지 어느 정도 문제를 가르쳐서 연계되는 것만 진행을 할 거고요. 3학년이 되면 어머니들께서는 경시보다는 고등 내신에 좀 더 관심이 많은 시기죠. 그래서 3학년 때는 경시를 좀 스탑하고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청 모의고사를 실시해서 내가 지금 고등학교를 가면 몇 등급 정도 나올지 알 수 있도록 성적표도 제시할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저희 구독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시대인재가 어떤 걸로 제일 유명하죠? 고등 콘텐츠로 서바이벌 유명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콘텐츠를 따와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실전에 투입해도 점수가 나오도록 계속 실전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그럼 저희 학원의 의대반이 다른 학원과는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단연간 목동에서도 대치에서도 수업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좀 입시 쪽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교 때 되게 이른 시작으로 이제 선행을 시작하죠. 여기 앉아 계시는 어머님들의 자녀분들도 대부분 웬만하면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중증과정이 진행되거나 끝나지 않았나요? 그렇죠? 왜냐면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1학년 1학기 과정을 시작을 한다. 그럼 주 이틀반이면 3개월, 주 3일반이면 2개월이면 한 과정이 끝납니다. 6과정이니까 1년 반이면 중중이 다 끝나요. 어머님들이 다시 1학년 1학기로 백해서 A급만 한번 돌리시나요? 아니죠.
고등과정을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고등과정, 수학 상하가 길게 잡으면 1년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선행이 벌써 다 끝나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그럼 그 자연스럽게 학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아, 그럼 이제 K몰 할 차례입니다. K몰 경시반으로 가시죠. 라고 해서 아이들의 성향과 진로는 분석하지 않고 그냥 경시반에 담깁니다. 그래서 애들 막 실력 점수하고 조금 하고 아니면 멈추고 경시만 계속 하죠. 그 과정이 제가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저도 그런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2학년 여름방이 되면 자연스럽게 영재교육 준비를 시작을 하죠. 저도 입시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목적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단지 학원에 시켜서 너 이제 이 정도 진도 끝났으니까 경시반 가.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그 과정이 너무나도 시간 낭비를 합니다. 차라리 이 아이들한테 목적성이 없는 아이들한테 그냥 나는 경시나 영재교육은 이렇게 뜻이 없는데 나는 그냥 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직업 나 의사하고 싶어 이런 아이들한테 과연 이게 올바른 컬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아이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선행이 끝난 후에 물론 저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서 막 연구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경시하고 싶어 이런 애들은 다 저희 이제 3월에 오픈 때는 경시센터 영재센터에 자연스럽게 다 보내드릴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의사 하고 싶어요. 저 그냥 이 일반고 엄마 나 집에서 학교 다니면서 1등급 해가지고 나 좋은 대학 갈래. 실제로 요즘 애들 공부 잘하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얘 K모 1차에도 성적이 나올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이미 K모 다 배웠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으로 오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너 경시할 수 있는데? 이러니까 선생님 저 경시 뭐하고요? 저 인생이 피곤해요. 저 그냥 학교 다니면서 일반고 가서 그냥 의사 할래요. 저 열심히 선행하면서 심화하면서 진행할게요. 1학년인데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입시, 비경시 아이 이 아이들이 언제든지 목동에 이제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목동 일반고 이과 최상위가 되어서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의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맞춤 교재와 커리어 제시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그 아이들이 그 최상위반이 이제 운영이 되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저희 이제 시대인재 고등부도 곧 이제 설명회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최고의 강사들이 상위반에 있겠죠. 걔네들이 그 상위반 그 라인으로 그대로 맞춤 커리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중등간에서도 어떤 학원에서 이 학원 1타 강사다. 수업을 제일 잘하는 강사다. 그 강사들은 어떤 팀에 있죠? 경시팀이나 이시팀이 있죠. 근데 저희는 경시와 이시를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강사들을 이 의대센터에서 아이들한테 맞춤 커리를 제공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3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전, 고등, 내신. 언제든 내신에 투입해도 1등을 나올 수 있는. 사실 의대는 고등학교 6학기 중에 한 학기라도 내신이 살짝 미끄러지면 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신에 투입해도 최상위권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기르겠다. 그리고 의대 입시 대입을 할 때 수시로 많이 가니 학생부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부를 잘 써야죠.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우리 아이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부 관리, 동아리, 독서 기록, 그 다음에 꿈 이런 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할 것입니다. 저희 정규반 수업 모델인데요. 이거를 보시면 우리 아이가 학원에 와서 하루 동안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5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라고 했었죠. 모으면 한 40분 정도 일단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20분 정도는 시험 보고 20분 정도는 피드백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테스트의 목적은 복습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혹은 한 강원이 끝났을 때 그 강원에 대한 내용 테스트를 볼 거고요. 그럼 당연히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해주실 건데 아이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틀리면 괜찮은데 우리 아이가 좀 숙제를 안 해왔어. 복습을 안 해가지고 유난히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 사실 그 시간 안에 피드백을 하기 힘들죠. 그게 쌓이다 보면 어머니 가끔 학원 책가방 열어보고 안 붙여져 있는 시험지 뭉탱이를 보고 화를 내십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을 수 있도록 상시로 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잠깐 봐줄 수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저희 이제 클리닉센터에 주기적으로 보내서 쌓이지 않고 다 항상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적, 우리 아이의 성적과 박평균이 얼마인지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정규 수업은 4교시로 진행이 되는데 한 교시는 1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2교시는 교과 개념, 그러니까 정석하는 거죠. 기본 정석이나 실력 정석. 3교시는 이제 선행 응용 과정, RPM이나 또는 뭐 쌤이나 블랙나래 이런 거 진행을 하는 거고요. 4교시에는 중등시만 혹은 중경시, 뭐 A급 최상위, 뭐 중경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크북을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개념을 한번 정리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풀이 숙제 교재는 저희 자체 제작한 풀이 노트에다가 풀이 과정을 서술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연습장처럼 쓰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언제든지 내가 이런 풀이로 풀었다, 내가 개념을 잘했는데 뭐 답만 틀린 건지 아니면 그 문제를 다 모르는 건지 알 수 있도록 풀이 과정에는 다 적을 거고요. 그리고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 개별적으로 틀린 문제 번호 적어내 라고 해서 아이들이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풀 수 있도록 오답 프린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하루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웬만하면 잘 하겠죠. 빠짐없이 구멍 없이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숙제 완성하고 한 문제도 빠짐없이 피드백을 다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간 커리큘럼인데요. 2학년 3학년까지 전부 다 저희가 사실 3년 커리를 다 만들었고요. 이제 저희 어머님들께 드린 그 책자에는 1년 커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간단하게 말해서 H1은 수학 3, H2는 수학 하, 그다음에 H3는 수학 1, H4는 수학 2, H5는 미적분, H6는 확률과 통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총 3반 오픈합니다. 가장 상위반인 의대 1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상하 기본 정석을 이미 다 배운 애들인 거죠. 그래서 고등상 실력 정석 센을 진행을 하는 반이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고등하 실력 정석 센, 그다음에 이제 수원 기본 정석 RPM 이런 과정으로 가는 반이죠. 그다음에 이제 의대 2반은 고등하 기본 정석과 RPM 시작반, 의대 3반은 고등상 기본 정석과 RPM 시작반입니다. 저희 의대 센터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이 내신이 없기 때문에 한 과정이 4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또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의대 1반을 보냈는데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대체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1학년 때 내신이 없기 때문에 한 과정이 4개월, 2학년, 3학년 내신이 있기 때문에 한 과정이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럼 중학교 때 총 7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년 연간 커리를 다 만들어놨는데 의대 1반 같은 경우에는 상하 실력 정석도 다 보고 수원 수투 당연히 다 배우고 수투도 실력 정석 다 하고 미적분의 화통까지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그 과정 안에서 당연히 지금 의대 1반 같은 경우에는 9월에서 12월을 보면 수원을 나가지만 고등상 블랙라벨 또 반복을 하죠. 그래서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의대 2반과 의대 3반은 이제 그거에 비해서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실력 정석이 조금 어떤 과정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긴 하죠. 그래서 내 화통까지는 미적분은 힘들고 화통까지는 다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커리큘럼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4개월 동안 한 과정을 완성을 하면 그 다음 과정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냐?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맞춤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죠. 인증제를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 평가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스마트 펜을 이용한 정밀 분석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따가 저희 이제 이승교 원장님께 설명해 주실 건데 그 인증제를 봐서 얘가 너무 성향이 좋아. 위에 반 애들이랑 수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커리가 똑같이 끝나기 때문에 승만을 시킬 거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 상시 저희 특강이나 다른 그룹스 보완 프로그램이 다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점수가 나쁘지는 않은데 어떤 특정 단원에서 너무 점수가 안 좋아. 이 단원 성취가 낮아. 그런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성적표를 바탕으로 어머니 이 단원만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가긴 갈 건데 그래서 그로스 수업으로 한 3번 정도 수업 들으셔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만약에 그냥 전체적으로 점수가 너무 안 좋아.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별로 없겠죠. 왜냐면 계속 어머니들께 피드백을 할 거니까요. 어떤 단원 성취가 어떻다 이렇게. 그치만 그냥 아이가 전체적으로 다음 과정을 가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스테이. 고등하 기본 정석의 RPM을 한번 배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아이들은 다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연간으로 애들이 1년 동안 어떻게 관리를 받는지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프리의대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예비 중일 프리의대반은 한 가지 커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3-1 시작만 이제 존재하는데요. 근데 이제 주 3일 5시간이고 아이들이 중등 과정이기 때문에 2개월이면 충분히 3-1 예를 들어서 뭐 개념서, 노동비의 세네, 그 다음에 2-1 복습까지 2개월이면 충분히 다 보고 끝납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3-1, 2개월 동안은 3-2 진행을 해서 4월이 끝나면 역시 똑같이 인증제를 볼 거고요. 그래서 5월부터 고등 기본 정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의대반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 의대반 당연히. 그래서 역시 잘하는 아이들은 승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아이들은 크로스 수업으로 보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대반 같은 경우에는 프리 의대반 같은 경우에는 의대반에 다르게 경시 수업은 들어가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경시는 아이들한테 맞춰서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건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1급이 아니라 최상위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근데 3학년 때 진행하는 저희 이제 실전 고등 모의고사 다 똑같이 의대반과 프리 의대반 다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최고의 강사들이 최고의 수업을 아까 뭐 다양한 시각적 사고를 보여준다고 했죠. 수업을 할 거지만 사실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건 그게 아니죠.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게 아니라 맞냐 안 맞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맞으면 다른 학원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제 플로우를 정해놨습니다. 3가지인데요. 일단 입학 과정을 보시면 저희 스마트펜을 이용해서 아이의 감정과 약점, 얘는 뭐 개념을 하는데 뭐가 좀 부족해, 얘는 이제 문제를 푸는데 알고 푸는 게 그냥 끄덕끄덕거려, 뭐 이런 전문적인 어떤 단어는 감이 약해, 이런 정밀 평가를 해서 1:1 면담을 해드릴 겁니다. 저희 이제 전문가이신 이승대 원장님이랑 차질구 부원장님께서 이미 대치에서 몇 년 동안 이 시스템을 구축해온 저희 전문가들이 어머님들과 이 성적표를 바탕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맞는 반을 추천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입학을 하면 매일매일 데일리 테스트를 한 단위 끝나면 단원 테스트를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테스트의 목적은 평가가 아니라 복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난 시간 수업한 거를 집에서 공부를 해오면 100점, 공부를 안 해오면 빵점 이렇게 받는 시험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풀이를 다 해주고 매일매일 문자가 어머님들께 성취가 지금 중간중간 어떤지 확인하실 수 있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이 안 좋거나 성취가 떨어진 아이들은 당연히 보완을 해야겠죠. 그래서 주기적인 상담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단원이 끝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정서 뭐 1단원부터 뭐 4단원은 다항식 과정이니까 그게 끝날 때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월간 테스트라고 이름 줬는데 월간 테스트나 과정이 끝난 다음에 보는 인증 테스트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펜으로 봅니다. 데일리 테스트랑 단원 테스트는 다르죠. 그래서 더 전문적인 항목마다 어떤 단어에 틀렸는지 얘가 이 문제를 푸는데 몇 분의 시간이 걸렸는지 그런 것이 다 적혀있는 그런 이제 성적표가 나갈 거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역시 또 다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주기적으로 또 이승대 원장이랑 차재국 부원장님께서 정규반 아이들을 끊임없이 계속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누적하고 관리해 주실 거고, 또 가장 이 시스템의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누적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나가는 지금 같이 나가고 있지 않더라도 뭐 작년 선배라도 이 과정을 나가는 이 학생들과 비교해서도 내가 상위 몇 프로인지 알 수 있도록 성적표가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적어도 어머님들이 애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모르지는 않겠죠. 충분히 다 아시고 관리를 받으면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 그로스 수업에 대해서 계속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이제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로스 수업 같은 경우에는 무학년 무과정, 그러니까 정규반이랑은 좀 의미가 다르죠. 아이들 보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 정규 강사가 진행을 하는 거죠. 정규 강사가 아이들한테 맞춰서. 근데 이제 목적성은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정규반을 진행하면서 어떤 단어에 특정으로 약하다. 아니면 선생님 제가 지금 수원을 배우고 있는데 산하를 한 번도 따로 복습을 하고 싶어요. 하루 다 듣고 싶어요. 근데 그냥 제가 문제 풀어서 모르는 것만 질문할게요. 뭐 이런 경우. 아니면 개념이 부분 약간 개념을 들고 싶어요.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과거 시간이고 이제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주 1을 들 수도 있고 3회 완성을 들 수도 있고 주 이틀을 들 수도 있고 혹은 또 이제 저희 정규만 학생이 아닌 경우에 뭐 신입생으로 들어오고 싶다. 근데 중간에 들어와서 지금 이 정규면 5단을 나오고 있어. 근데 우리 아이는 2단원까지 못 배웠는데 이러면 뭐 몇 단원을 단기적으로 빠르게 배워서 정규만 합류할 수 있거나 그런 식 목적으로 운영되는 무학년 유과정의 자기 주도 학습반입니다. 그래서 뭐 이 과정은 팜플렛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스마트펜으로 명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상담실과 이제 저희 면밀하게 분석해주신 전문가님께서 몇 회 완성으로 뭐 어떤 교재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개념을 들 수도 있고요. 얘는 개념이 아니까 문제 풀고 질문만 할 수도 있고 너는 뭐 풀이가 좀 약하니까 뭐 풀이 강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무한히 다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1대1 수업이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나오는데 2번 덜석하고 이러면 굉장히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완성을 하고 역시 이것도 피드백을 합니다. 아이의 성취가 얼마만큼 맞는지. 그래서 그 다음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죠. 네, 저희 이제 방학 특강이고요. 이거는 저희 팜플렛에 껴져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설명은 끝나는데 어떻게 저희 사진은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설명이? 네. 다른 학원하고 뭐 똑같아요? 자, 조금 수능 보는 학생들 엄마들 같아. 조금 분위기를 너무 침울하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오늘부터 2191 느낌 올랐고, 그죠? 느낌 오셨습니까? 네? 네. 곰도 100일이면 사람이 됐거든. 맞습니까? 시작과 함께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학원이나 학교를 위해 학생들을 보내시면 선생님하고 소통을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죠? 공부를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과 눈을 마주친다. 두 번째, 마주칠 때마다 웃어라. 밝게. 그러면 공부가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극단적인 예지만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 교실에 이렇게 학생들이 앉아있잖아. 한 30명 정도가 앉아있을 거예요. 아니, 앉아는 있는데 엎어져 있는 애들이 한 25명 정도 돼요. 고개를 들고 있는 애들은 5명. 자, 이 5명 중에 전교 1등, 아니 반 1등 있다 없다? 있다. 그들은 꼭 인터뷰하면 그러잖아. 뭐가 제일 중요했다고?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꼭 학교 수업이 중요했대. 자, 그 반 1등도 있을 거고 반 2등도 있을 거야. 그죠? 반 1등과 반 2등의 차이는 1등 아니야. 반 1등과 반 2등의 차이는 수학 선생님이 수학 수업을 할 때 반 1등은 수학책을 펴요. 반 2등은 영어책을 피우죠. 과학책이면. 그리고 걔를 반 2등은 반 1등을 보면서 생각할 거예요. 새끼 다 아는 걸 왜 또 들어? 난 다른 걸 하겠다. 맞습니까? 맞다고 해야죠.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은 누굴 보면서 수업을 할까요? 1등을 보겠지. 내가 수학 선생님인데 영어책 핀 새끼를 보진 않아.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왜? 다녀서 깨면 혼나니까. 유튜브에 막 뜨거든. 깨울 수도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그 아이한테 얘기해. 뭐라고? 내 스타일이야. 그럼 걔는 걔 혼자만 듣죠? 그러니까 내신을 잘 받지. 이해되세요? 걔는 선생님한테 얼마나 많은 호응을 하겠어. 선생님이 걔한테 열정적으로 해주겠지. 제 의도 아셨어요? 네. 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고 과정은 과정이에요. 근데 세요? 좀? 셌습니까? 아까 그 프로그램이? 중1인데 고등? 이게 맞아? 말 혼자 고민을 좀 해보시고 우리는 그거 잠깐 벗어나서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가장 필요한 건 항상 모든 학원들이 얘기하는 관리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관리가 항상 학원에서만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해주셔야지. 그죠? 근데 잘 모르겠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맞는지, 틀린 문제를 자꾸 풀리는 게 맞는지, 학원을 바꾸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약간의 신뢰도를 높여볼까요? 자, 다 6학년 어머니 분들이시죠? 저희 집에도 6학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빠의 마음. 아빠의 마음. 오늘 아침에 식사할 때 우리 딸이 그랬어요. 첫째 딸이. 아빠, 동생을 가르쳐서 쟤는 대학 갈 때 수시로 못 간대. 누가 그랬어? 뭐 어쨌든 시작을 해보죠. 이 그림은 예전에 저희 보스가 저희한테 가르쳐준 그림이에요. 이 그림 아세요? 네, 피카소의 황소의 연작입니다. 피카소는 맨 마지막에 얘를 그렸어요. 그리고 이게 황소래. 초등학생이 그렸나? 그런데 이 과정까지 가기 전까진 꽤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밀 묘사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갑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굉장히 철저한 계산이 있었고 치열한 사고 과정을 통해서 획 몇 개로 황소를 표현했죠. 수능 아직 멀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보는 시험은 언제나 시간 싸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간결한 풀이도 필요하죠. 그러려면 단순하게 스킬로 저기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치열한 사고 과정하고 철저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말씀. 며칠 동안, 그 기간 동안. 그게 적어도 가르치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작업이랍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인지해야 된다? 자, 네. 누군가 인지하겠죠. 우리는 애들도 앞으로 탄탄대로일 거라고 계획을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 한 요 정도 맞춘 이 정도 됐을까? 그리고 안 올 것 같지만 갱년기보다 더 무서운 게 와요. 고2병. 방법이 없네. 이거 겪어내야 합니다. 우리 애는 안 올 것 같아? 아니 이미 왔어? 지금 온 건 병도 아니야. 보통 우리가 선행을 시키죠. 선행을 하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어떤 목적이죠? 야, 내가 지금껏 살아오다 보니 안 한 게 후회도 되고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훨씬 나았을 거다라는 마음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야 그렇게 힘들단다. 미리 좀 해보자. 맞죠? 미리 해보고 그걸 경험한 토대로 그때 갔을 때 좀 더 잘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엄마들이 생각하는 선행, 애들이 생각하는 선행은 달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한 착한 행동. 이 괴리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행할 때 반드시 넘어져야 합니다. 넘어져야지. 그래서 넘어져서 일어나서 다시 가보는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너는 여기서 넘어지는구나. 너는 저기서 넘어지는구나. 내가 알고 너도 알고 우리 같이 안 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됐을 때 예전에 너 거기 넘어졌잖아. 우리 조심하자. 이해되시나요? 명언 1. 넘어져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때 박수도 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울지 말자고요. 적어도 뭐 때문에? 수학 때문에. 질문. 대학을 가려면 어떤 과목을 제일 잘해야 합니까? 수학 못했구나.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대학을 잘 갑니다. 수학만이 아니야. 그런데 수학이 제일 발목을 잡는 것 같지.
우리 아이는 문과다. 아직은 없어. 절대 없어. 왜? 태어나서 시킨 게 계속 수학이거든. 그러니까 막 다 이과래. 지도 이과인 줄 알아. 그러다가 얘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국어, 영어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거든 다. 근데 수학은 어렸을 때 배우는 수학들은 재밌어. 뭐 하나 배우고 쫙 풀어내면 맞으니까. 근데 단순히 어학원을 다니다가 중등 입시 영어를 시작하는 순간 영어가 되게 싫어지거든. 외워야 돼. 그런 공부는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 더 뭐만 파요? 수학만 파거든. 맞아요? 영재를 시켜 2학년 정도면 최소 기본 K 뭐 보면서 한번 결과가 나오잖아. 맞아요?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중이병이 시작이야. 그동안 쫙 달려왔는데 확 무너졌거든. 그럼 얘는 적어도 6개월은 쉬어야 돼. 마음의 안정기가 필요하거든. 근데 엄마도 인정해. 고생했다. 좀 쉬자. 일주일. 그리고 다시 달린다고 해요. 그러다가 2학년 정도가 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선행했던 것들이 1학년 때 내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1학년 때 내신이 너무 치열하거든. 그러다가 2학년이 되면 이제 곧 3학년이 되는 거야. 그럼 불안해져요. 그렇겠죠. 그래서 갑자기 고민합니다. 뭐 이제는 통합이 돼서 문이과의 명확한 부분은 없어졌지만 엄마 나 문과 갈까? 그러면 엄마 빈통하는 거죠. 야, 내가 몇 년을 수학에, 과학에, 근데 그러면 이제 사이가 멀어져. 자, 고민이 있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으니까 달려야 하나 하고 달리면 중학교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선행이잖아. 근데 막상 달리다 보면 내신이 잘 안 나와. 그럼 이건 선행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데 또 상담을 했더니 그러면 안 된대. 깊어져야 된대. 그래서 깊어. 되게 깊어. 계속 깊어. 그러다 보니까 내신 경시 같은 걸 또 하래. 해. 근데 우리 애가 보기에 자기는 오늘 배운 거 막 풀고 있거든. 옆에 애가 막 정성 갖고 풀고 있으면 이것도 은근 자존심이 상해. 쟤 나보다 못하는 애인데 나보다 진도가 빨라.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리도. 애들도.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근본 원인이 문제. 뭘 해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어떤 수업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디에서 어려워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걸 넘어서면 애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어요. 초등학교만 아니라 아직 학원을 보내고 시험 점수에 되게 민감해. 어떤 날은 90점 맞았어. 마음에는 안 들어. 90점 정도는 그래 오케이. 근데 그 다음 달에 시험 봤거든. 한 50점 나와. 그럼 이거 장난 아니야. 초비상사태야. 학원에서 이미 알고 전화가 와.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애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애를 봤더니 애가 막 되게 하기 싫어해. 제가 왔다. 사춘기인가 봐요. 선생님이 또 불러. 그래서 열심히 보충해줘.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됐더니 한 90점이 다시 나왔어. 그랬더니 또 이제 서로 이제 툭 쳐지는 거지. 마음이. 다시 정상계 들어왔구나. 엄마도 학생도 학원도 핑계된 거. 수업에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서 교과 과정 자체가 계산 단원, 이해 단원, 추론 단원, 문제 해결 단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시험을 못 보는 단원이 생각보다 같은 주기로 발생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하는 단원이 있고 우리 아이가 상대적으로 약한 단원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사춘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고3까지 한 200춘기는 올 거예요. 그건 서로가 서로에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정확하게 서로를 파악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함수를 어려워하죠. 기억하세요? 함수? 수학의 절반 이상인 거? 수학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요? 함수요. 전 국민이 다 함수를 어려워해. 수학을 못하는 거지. 우리 인생에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 얘 아니면 핑계 되지. 그죠? 결혼을 축하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본 시험지 중에 제가 몇 개를 발췌했는데 한번 보세요. 의지의 한국인이죠? 의지의 한국인이 맞습니다. 자, 질문. 수능 어떻게 봐? 이렇게라도 봐야죠. 자, 얘하고 얘 누가 더 잘했을까요? 몰라. 그리고 이런 거 뭐 굳이 찍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왜 찍어? 자, 얘하고 얘의 우리 아이는 어떤 애였으면 좋겠다. 오른쪽? 내가 만약 여기를 되게 못한 애라고 얘기할 건데 그것도 아니지. 둘 다 틀린 놈입니다. 그런데 얘는 잘하는 놈이에요. 조건 하나를 놓쳤어요. 얘는 말 안 해도 우리 느낌 맞죠? 하지만 얘는 칭찬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문제 집착력이에요. 물론 제가 아주 좋게 포장한 거예요. 모든 페이지에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면 오 대단한 놈이죠. 하지만 이 페이지만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엄마들이 동그라미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동그라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설사 이렇게 풀어서 맞췄어. 혹은 이렇게 풀어서 맞췄어. 얘 맞은 거예요. 맞았다고 보기엔 너무 그렇죠. 네? 얘만 보자고. 얘만. 얘 맞은 거라고 할 수 있냐고. 그동안 우리는 이러도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풀고 얘 답이 안 나왔을걸? 이렇게 푸는 애들 치고 답이 나오는 애들이 없어. 그럼 얘는 뭐 할까? 객관식이었는데 다행히도. 그래서 찍어서 맞췄다고 보자고. 그러면 잘했어. 지는 맞았다고 봐? 맞았다고 보겠지. 선생님도 맞았다고 볼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지는 실수했다고 할걸? 제가 누르는 거 맞죠? 네. 생각보다 빨리 넘어가서 식을 쓴다와 풀이 과정을 쓰겠다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다 배운 거 식을 쓰세요. 우리 기억나는 수학 문제 집안에 식, 계산, 답 혹은 조금 좋은 문제 집은 검산. 하지만 거기에 다 식만 쓰죠. 맞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풀이 과정이죠. 풀이 과정은 굳이 식으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도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연습을 하고 그런 과정을 평가하는 게 이 우리 시대,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에서의 수행평가, 서술형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근데 눈이 마주쳐도 웃지를 않아. 아까 그러셨는데. 아직은 조금 미래가 있지만 중학교라는 데는 학교 시험을 안 봐요. 1학년 때 내신이 없고 2학년, 3학년 고등학교를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봤어, 내신을. 그러면 되게 웃긴 상황이야. 우리는 되게 쫄고 있잖아, 집에서. 그죠? 저도 마찬가지. 선생님들이 잘 봤나 못 봤나. 전화가 안 와. 그럼 예측 가능하잖아. 그리고 전화를 해. 어떻게 됐어? 엄마, 누구 못 받고, 누구 못 받고, 누구 왜 이렇게. 이 점수 말해, 이 새끼야. 그러면, 그런데 나는 100점이야. 그리고 꼭 뒤에 붙어요. 근데 부분점수 받을 거야. 제 경험상, 부분점수 받아서 점수 오른 놈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시간 잘 보면, 시험 끝나면, 엄마, 100점이야. 그래서 다른 애들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해. 몰라? 그리고 나 좀 10개 그걸 끊어. 알고는 다 100점이야. 얘는 휘문고등학교예요.
한문고등학교의 서술형 답안지입니다. 왜 놀라지?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자, 여기 말고 저를 봐주세요. 서술형 평가를 선생님이 선생님 마음대로 채점을 하면 굉장히 민감한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게 나눠준 지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평가해야 될 항목들. 그래서 선생님들은 출제를 할 때 그래서 서술형은 굉장히 막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깎이죠. 뭐냐면 써야 될 것을 쓰지 못했을 때 깎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겁니까? 그래서 전교 1등이 성적표를 받았는데 98점이야. 혹은 99점이야. 뭐가 깎였어. 짜증나잖아. 답은 맞았는데 분명히. 선생님을 찾아가. 선생님, 전교 1등 아니에요? 아시네요, 제가 전교 1등인 거를. 알지. 근데 이게 뭐야, 점수가. 그래도 선생님 줄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쓰지 않아서. 장황하게 쓰고 열심히 푼다고 점수를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써야 할 것을 써야 합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 그걸 가르치지 않고 서술형 문제예요. 되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연습시킬게요는 의미가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으로. 이걸 누가 알고 써야 돼요? 집에 계신 누군들이. 그죠? 자, 그래서 잠깐만, 저좀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고민했어요. 네 머릿속을 좀 보고 싶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지.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그림을 갖고 왔는데, 자, 선행이 있고 현행 혹은 후행이 있겠죠. 예전 거. 수학은 이런 거예요. 영어는 어저께 외운 단어가 오늘 시험에 나오지 않아도 문제를 풀어요. 수학은 어저께 배운 게 머릿속에 있어야 오늘 배우는 거와 연결고리가 됩니다. 야, 원해방정식 시험 볼 거야. 그리고 원해방정식 시험 봤어. 그랬더니 애들이 막 장난해요. 왜? 원방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직선만 나와요? 야, 직선하고 연결되는 거야. 애들이 원만 더럽게 외운 거지. 그리고 다 틀리는 거야. 그리고 거짓말 쳤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 거하고 현재 배우는 거에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꼭지만 부족한 아이들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연결고리 전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야. 이 단원과 연결된 저 단원이 문제가 되는 애들이 있고 아닌 애도 있고. 빼. 얘는 안 돼. 처음부터 다시 를 얘기해 줘야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이런 걸 찾았습니다. 영어예요. 저 잘 모르고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학술지에, 의학 학술지에 나온 내용인데 외국에서 이런 거 좀 신기한 거 그려봐 라고 했을 때 그림이 좀 이상하죠? 이 그림의 정도로 이 사람의 알츠하이머 정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증세가 어떤지. 그래서 착안을 했어요. 자꾸 스마트펜 하는데 우리도 스마트펜 뭔지 알잖아, 대충. 막 빨간 펜에서 쓰고 스카이펜 이후에 막 연정화가 계속 막 이래요. 죄송한데 물 한 잔만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영업사원 아닙니다. 뭔가 똑똑한 과학자들이 만들었겠죠. 여기에 우리 애들의 머리를 한번 녹여보자가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험지들은 종이에 나름 좌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볼펜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쓰면 얘가 쓰는 과정들이 얘한테 녹화가 돼요. 그리고 벌써 하시셨네. 얘가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을 강하게 눌러서 쓰는지 자신감. 얼마나 이 문제를 오래 풀고 있는지 혹은 몇 번 이 문제를 다시 오는지를 파악할 거예요. 만드는 데 한 2년 고민한 것 같고 쓰는 데 한 3년 정도 써봤어요.
그럼 보고 싶잖아. 정말인지. 자, 중학교 2학년 문제들이에요. 동영상이 좀 오늘 있어요. 지루하세요? 우리 시작한 지 딱 1시간 10분, 냉정하게 10분 뒤에 시작했으니까 1시간. 벌써 졸려 막 허리 아파. 아까 25명이야. 근데 초등학생들 학원 보내도 최소 2시간은 해. 2시간 만에 오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죠? 버텨야 됩니다. 아까 수업시간 보셨죠? 5시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성적표가 와 있네. 들어오면서 밥 먹었니? 힘들지 않았어가 아니라 야 너 이거 뭐야?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자, 일단 얘 엄마야. 얘 엄마야. 안 나와? 저기 보이세요? 위에? 쓰고 있어요. 그쵸? 학원 열심히 다니는 애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이 문제를 읽고 정확히 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은 틀린 애예요. 일단 틀렸어. 안 보이시죠? 보면 여기에 가입한 총 회원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얘가 풀이 과정을 잘 쓰잖아. 남학생은 뭐로 놓고 여학생은 뭐로 놓고 X, Y는 같다까지 다 나왔어. 그리고 답을 1이라고 딱 써. 근데 얘는 X만 구한 거야. 뭐도 구해야 되는데. 그럼 답은 2여야 해. 근데 1로 써서 틀렸어. 안타깝죠? 자, 얘 거의 1페이지로 쫙 쓰고 있잖아. 5배속이에요. 5배속 이렇게 빨리 보지 않아. 자, 얘는 좀 달라. 우리 집에 이건 벌써 글씨가 다르잖아. 그쵸? 얘는 여기서 엄청 고민해요. 문자가 2개거든. 그러다가 한참 고민, 5배속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아까 걔랑 달라요. 옆으로 빠지죠.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숫자 끼워 맞추기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가르쳤어. 근데 얘가 이제 풀렸겠지. 이제 저를 잠깐 보시고. 앞으로 되게 많아. 얘가 틀렸어. 그 학원에서 뭐 하냐면 이런 문제를 계속 줄 거예요. 100문제 정도 줬다고 치자고. 근데 얘는 2단원보다 앞단원이 조금 문제야. 이걸 주지 않고 2단원의 문제를 계속 줄 거야. 한 100문제 정도. 그리고 얘는 학교를 갔어. 100% 나오죠, 이 문제. 맞아요, 틀려요? 맞았으면 좋겠지만 틀렸다고 가정해보자고 얘. 그런데 얘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실수라고 합니다. 왜? 되게 많이 풀어봤거든? 아는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또 실수했네? 이렇게 돼. 아니에요. 모르는 거지. 일단 지금 쓰는 애는 전교 1등이에요. 역삼중학교. 딱 여자인데 오는 순간 쟤는 전교 1등의 외형을 갖고 있구나 할 정도의 전교 1등이라고. 보세요. 글씨가 다르잖아. 아까 그 친구하고는. 자, 얘는 엄청 고민하는데 11B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러면 A도 복잡하게 나오겠구나. 네? 그 다음에 또 대입을 해야 되는데 되게 더럽다 이거. 아까 그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전 친구였으면 안 풀어요 이거. 근데 얘는 미친 듯 끝까지 풀어. 그 복잡한 식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확인했냐면 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아이가 아닌데 남들보다 시간도 펜으로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남들보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남들보다 펜을 많이 사용했어. 왜? 이런 문제가 아닌데 네 수준에서 하고 보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뭔가를 풀었더라고. 그래서 답을 잘못 구했어. 그래서 해가 없다가 나오거든. 근데 보기에 해가 없네. 5번에 해가 없다가 보기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고 딱 체크했어. 그래서 틀렸다고요. 그래서 다시 본 거죠. 왜 틀렸냐면 이거 조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얘는 여기 5라고 썼죠.
여기 마이너스 오거든. 넘길 때 하나를 실수했어요. 이항을 할 때. 나머지 계산은 철저해. 그런데 재밌는 건 아까 두 번째 글씨 옆으로 빠지는 친구 빼고 아까에는 문제의 끝 문장을 제대로 읽지 않는 실수를 하는 아이들이고요. 얘는 꼭 얘의 패턴은 얘는 제가 아는 애니까 얘의 패턴은 100점 하려고 하나를 틀리는데 하나 틀릴 때 보면 첫 식에서 문제가 생겨요. 얘가 전교 1등인 이유는 학원 지킴이에요. 성실히. 이런 애들 욕심 엄청 나거든요. 선생님 저 자꾸 이런 거 틀리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틀린다고 표현해요. 얘는. 그래서 학원에 와요. 엄청 일찍. 그래서 엄청 많은 문제를 다 풀고 가요. 안 와도 돼요. 얘. 다른 과목 해야지 전교 1등 하려면. 그런데 수학도 열심히 다른 과목도 열심히 그리고 피통하는 거죠. 이 하나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실수를 잘해요. 어떻게 하면 고쳐요? 실수하는 패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그동안 틀린 문제 내가 보여주게 봐봐. 그럼 꼭 첫 시기에서 문제예요. 그럼 얘 시작할 때 시간을 많이 써요, 이제. 그러면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너무 중요하지 않다고. 겉보기 등급 성적에 속지 말자고. 이유가 다르니까. 네, 조금만 스피드 있게. 양정고 문제고요. 고등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좌표평면,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난이도는 3. 틀렸어. 자, 틀렸어. 그런데 이걸 틀리면 대부분은 좌표평면을 못한다고 혹은 좌표평면이 틀렸으니 좌표평면 문제를 주죠. 그게 안 된다고 해요. 제가 밑에다가 저희 시험지가 다 이런 의도로 출제가 되는데 보시면 여기 1번 여기 요판 두 개로 나눠놨어요. 좌표평면에 관련된 문제는 개념은 풀이는 요만큼이에요. 나머지는 연산이에요. 곱셈공식 인수분해. 이 문제를 틀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는 분석해야 돼요. 계산이 안 되는 놈인지 아니면 좌표 설정부터 안 되는 놈인지. 그럼 이걸 틀렸을 때 여기가 안 되면 뭐 시켜야 돼? 국문수학 시켜야죠. 맞아요? 정확한 계산이 우선이다. 이건 설정 잘했어. 혹은 야, 너 계산은 잘하잖아. 요거만 핵심만 잡아봐. 하고 문제를 풀리면 훨씬 달라진다. 두 번째, 강서에 보시면 똑같은 좌표평면 상문제인데 1하고 2가 달라요. 1은 어떤 내용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중등 중학교 2학년 2 달문 또 나오는데 이거 모르고 이거만 하면 의미 없어요. 이거 모르는 앞에 놈을 모르겠으면 뭐부터 가르치는 게 맞아요? 중2 거부터 가르치고 시험 대비를 해야죠. 사람마다 틀린 이유가 다 다릅니다. 피드백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화내지 말기. 자꾸 의기소침하게 하지 말고. 뒤에서 다시 설명.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애들 시험 보는 장면. 저거 제가 한번 찍고 짜장면을 얼마나 사줬는데요. 선생님 저 초상권이 있어요. 어쩌고. 펜으로 다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평가. 그러면 영어예요. 해석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얘가 얼마나 많은 획수로 문제를 푸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토해내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이 문제를 푸는데 멈춰 있느냐, 혹은 중간중간 멈춘 곳이 어디냐, 얼마나 빨리 쓰느냐를 저희가 체크할 거고요. 그래서 찍으실 필요가 없다고 나를 찍으라고 차라리. 자, 성적표가 나오죠. 저거의 성적표가. 이거 성적표에 하나를 더 붙일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문제를 풀었던 시간.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뭐죠? 질문 너무 죄송하지만 학생 공부 잘하나요? 자,
애들한테 마찬가지 기선제압이잖아요, 우리 게임. 그죠? 아시죠? 우리 게임. 어머니 학생은 뭐 잘하나요?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는 오늘 여기에 주적이 되는 거야. 뭐야, 누군데? 막 이러겠죠? 자, 우리의 목표는 사실 의대라고 표현하는 건 최상이니까 의대예요. 이과에 최상위를 줄을 세우니까 의대라고. 의사의 꿈이 없을 수 있어. 하지만 의대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 이과의 최상위로. 맞습니까? 우리의 꿈은 적어도 예비고일까지. 뭐라고요? 그래, 의대. 근데 조금 남들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스카이. 자, 우리의 꿈은 어디? 스카이. 몇 학년 때까지? 고1까지. 네? 고2가 되면 양심이 생기잖아. 1년을 지났으니.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스카이를 말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되면 IS. IS? 암사울.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예비고3 엄마가 됐겠네. 그죠? 그때 현실적이겠지. IK. 인코리아? 인코리아. 야, 대학이라고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1등급이니까 1등급 애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푸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등급 그 각 문항에 1등급 풀이 시간을 박을 거예요. 같이. 오마이갓. 그래서 우리 아이가 60초를 썼을 때 1등급이 40초를 썼다면 어떤 차이가 갭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엄마들이 처음에 이걸 주면 계속 시도하고 얘는 왜 이렇게 오래 풀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넘어져도 돼. 다만 이걸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냐면 지들이 봐야 돼. 같이 배웠거든? 근데 얘는 왜 빨리 푸는지 나는 왜 늦었는지를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 패턴도 봐야 해요. 자, 앞장 그렇게 나오면 뒷장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각 문항별로 보세요. 풀이 시간하고 생각 시간. 그 문제를 푸는데 펜이 움직이지 않고 그 문제를 계속 노려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스트로크, 획수가 나와요. 빨가면 평균보다 너무 상이하게 또 많이 쓴 거야. 노라면 위험 신호에, 그러니까 위험은 아니고 뭐지? 정도. 이해되시나요? 여기 재밌는 거 하나 숨어 있는데 13번 풀이 시간 1초 생각 시간 0 틀림. 이거 뭐예요? 죽었어요. 일자마자 2회. 그러네. 맞습니까? 그런데 보통 성적표는 이게 안 나오잖아. 시간이. 맞았어. 그럼 얘는 뭐예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잘 푸네요. 그치.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건 제가 보는 화면이에요. 제가 보는 화면에 여기가 뭐냐면 얘가 문제를 풀면서 멈췄던 곳곳곳곳을 좌표로 얘가 입력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이세요? 빨간 거?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지금 딱 클릭을 한 상태예요. 이게 뭐냐면 얘가 15초를 고민했어. 어디서 했냐면 여기 지점에서 고민한 거야 지금. 그리고 나서 얘가 고민 후에 쓴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수학 강사인데 얘가 어떤 생각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린 그걸 찾아야 된다고. 자, 보세요. A 학생은 위치가 어디야? 1등급보다도 높죠? 겁나 잘하는 애. 얘는 한 요 정도 있는 애. 얘는 되게 가슴 아픈 애들. 평균 밑이니까. 근데 같은 문제를 푼 걸 한번 보자고요. 1등급이야. 한 2등급이라고 볼게. 3등급이라고 보고 4등급이라고 보자고요.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1, 2, 3, 4등급인지.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 전에 그 아이들의 같은 문제를 뜯어왔더니 요거 표시가 잘못된 문제예요. 동그라미인데. 자, 보세요. 1등급이 A 학생이거든? 근데 얘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풀이 시간이 짧을 것 같았는데 조금 옐로우가 떴죠?
그리고 중간 애들은 빨간 게 떴어.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야. 근데 마지막 꼴등이 뭐지 이게 깔끔하게? 그죠? 자, 1등급이 푸는 문제인데 정석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수학책에 이 문제 없으면 수학 선생님이 내는 게 아니고 모든 학교의 모든 수능에도 맨날 나오는 조립제법 문제예요. 그 전에 배우는 내용은 항등식이라고 해서 얘는 정확하게 그냥 알려준 대로 푸는 거야. 그런데 1등급이잖아? 한 번 더 하는 거지. 얘는 검산을 해요. 다시 한번 풀잖아. 우리 집에도 이런 애가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얘는 쉽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검산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2번 풀어서 맞추네. 그래서 남들보다 획수가 많아요. 하지만 시간 타임에선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아요. 두 번째 아이는 알긴 알아. 근데 이게 항등식이라는 걸 알아서 개념상 모든 수를 대입해서 똑같다는 걸 알아서 모르는 문자가 4개니 4개의 숫자를 직접 대입하는 아이입니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근데 해결 방법이 기차 타고 가도 되는 걸 굳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넘어지라고 했더니 전 넘어지는 중입니다.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맞긴 맞았어요. 세 번째는 표시를 잘했어. 여기다 밑줄을 딱 했더니 고민해. 그리고 정말 전개해요. 그러면 학원 가는 효과가 없어. 선생님이 전개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국어 선생님 이해는 없어. 이거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근데 맞긴 맞았어. 의미는 알아. 하지만 그 단원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 과정을 모르고 있는 거지. 근데 맞았다니까. 그럼 얘는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맞을 거야. 그리고 시험 끝나고 이런 얘기 하겠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왜? 난 다 노가다를 할 테니. 맞아요? 안 된다고. 그런데 기가 막힌 애가 하나 태어났어. 얘가 4등급 그 꼴등한 애예요. 얘는 평행이동을 알아. 저 뒤에 있는 평행이동을 알아. 개념도 확실한 것 같아. 이 두 식이 같은 식이니 내가 확 모아서 짧게 가겠다. 전혀 다른 풀이법이에요. 베스트야. 수학 선생님들이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걸 칭찬해주고 아까 1등급한테 보여줬죠. 1등급이 그 다음부터 미치고 날뛰기 시작했어. 문제를 보면 거의 기계적으로 푸는 애가 자꾸 고민해. 걔한테 진 게 너무 자존심 상하거든. 얘는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이예요. 또 이런 애도 있었으면 좋겠네. 자, 이런 건 조금 넘어가죠. 얘는 전형적인 애고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풀어도 얘는 이제 다른 문제인데 얘는 글씨를 좀 날려 쓰는 것 같지만 아까 애는 좀 꼼꼼, 그러니까 정석대로 푸는 애라면 얘는 기계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체험이 좀 많이 된 아이. 그래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아이. 그 다음에 얘는 슬픈 아이. 노가다로 다 푸는 아이. 그래서 엄마가 웃어. 자,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볼 거라고. 그러면 제가 이걸 몇 번 해봤잖아요. 한 3년 엄마들이 올 때마다 1번부터 30번까지 다 보고 싶어요. 난 좀 피곤해. 나는 다 봤거든. 핵심 있는 문제만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매일 테스트를 보면 이거 아이들한테 엄청 스트레스가 돼요. 초반에. 엄마한테 핑계 댈 것도 없거든. 그래서 이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보내야 돼요. 아셨습니까? 제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표는 이렇게 나가고 아까처럼 위치하고 약점들 나가고 풀이 시간 나가고 디테일하게 인바디 같은 느낌? 근데 사실 인바디를 재고 나면 체지방이 높은 걸 알겠는데 어디에 체지방이야? 라고 얘기 안 해주죠. 저는 너무 솔직하게 MRI 같은 느낌? 입학 테스트를 보실 거예요.
희망하시면 그럼 제가 선생님들과 이분석을 할 거예요. 대면으로. 여기까지는 입학 테스트 혹은 단원 정밀 단원 테스트 하면 제가 요걸 할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이렇게 한다고. 얘 표정 봐. 좀 잡혀왔어. 엄마도 웃는 것 같지만 속은 속이 아닐걸? 그죠? 우리 지도 봐야 되거든. 지도 봐야 돼요. 가끔은 아빠도 와. 그럼 내가 얼마나 힘든데 좋은 걸 찾아내려고. 이렇게 상담을 할 거고 주기적으로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자주 하는 건지 실력인지 아니면 어떤 습관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선행은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빵꾸난 부분을 좀 채웠으면 좋겠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시험 갖고 우리 아이를 평가할 수 없죠. 절대 없습니다. 입학 테스트는 입학할 때 지금까지 배운 걸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정도고 누적적으로 데이터가 이득을 보려면 좀 시간이 지나야 해요. 그래서 제 개인 우리 프로그램 우리 선생님들끼리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보면 시간을 조금 덜 쓰고 획이 많으면 어떤 아이인지 되시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피드백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이건 예시인데 이거는 저희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신목고 문제를 가지고 초육, 중1, 중2, 중3, 예비고일 똑같은 문제를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초육이거든? 초육은 100 정답률이 대박. 그런데 옆에 보면 1학년 중1 애들도 100%가 안 나오고 중2도 중3도 고1도 100%가 안 나오는데 얘네는 다 100이죠. 초육은 정확해. 100 아니면 빵이야. 그래서 100 인정 문제를 보면 뭐냐? 연산 문제들. 그런 건 얘네들이 더 정확해. 왜? 아는 건 명확하거든.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를 보면 누가 제일 많이 맞추냐면 중3이 제일 많이 맞춰. 이게 이제 한 학년을 내가 오버해서 말씀드린 건데 예비고일은 지금쯤 뭐 할까요? 죽어라고 소리 중이에요. 그치. 잊어먹었어. 이제 중3이면 이제 고등학교 간대 열심히 수학상부터 다시 빼기야. 그래서 얘네가 좀 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학년이 그러니까 학년마다 어려워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1학년에 집중적으로 수학상을 1학년이 나가고 2학년이 나가고 3학년이 나갈 때도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1학년은 2학년의 닮음을 많이 연습해보지 않았죠. 그래서 닮음에 관계된 문제 쪽으로 문제가 빠지면 되게 어려워하고 2학년은 생각보다 잘해요. 3학년은 잊어먹었고 고1은 그런 게 뭔지도 몰라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10분만. 얘는 정규반 애들만 나가는 테스트 그러니까 결과지예요. 좀 누적이 됐을 때 하나 보시자고요. 얘 잘하는 애일까요? 못하는 애일까요? 한숨 쉬지 말고 우리 집의 대부분의 아이들이야. 자, 보자고요. 같이. 자신감 뿜뿜. 맞아요? 수감각 오케이. 그런데 근성 없음. 추론 능력 빨개. 시바 야 독해력 한국인이니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시박하라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 표현인데 어떤 저를 봐주세요. 안 보여. 작은 글씨라. 어떤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서 써야 되는 개념들이 빨리빨리 오는 애들이에요. 대부분 이게 빨라요. 학원을 많이 다녔거든. 자, 오늘 내가 설명회를 했어. 막 적기도 하고 찍기도 했어.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나가실 때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맞아요? 제가 막 고등부 수업하면 애들이 저 혼자 되게 열정적으로 했어. 5시간 풀로 애들이 막 굿! 막 그리고 시험 빵점이야 이 새끼들. 나만 열심히 했지. 근데 지네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지네가
지네가 아는 느낌을 받는 거죠. 학원은 아는 느낌을 배워가는 곳일 수 있어요. 이해를 한 건 아니라고. 이해는 습이 필요해. 근데 그 습이 되게 사람마다 다르잖아. 효율적으로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고. 근거를 명확하게 옆집안이랑 비교하지 않고. 그러려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스캔해야지. 보시면 공식은 되게 빨리 나오는데 얘는 공식은 빨리 나오거든. 근데 막상 문제를 풀면 그 속도가 느려져. 알겠어 하고 가다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추론 능력을 보면 보세요. 도전. 얘는 한 번. 다른 애들은 3.78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모르겠어 잠깐. 다른 문제로 넘어갔겠지. 근데 다른 애들은 다시 어떻게 해? 돌아와. 얘가 팬이 그걸 다 체크한다고요. 근데 얘는 과감한 아이지. 깔끔 오케이 나는 아니야 이거. 그리고 아까 그 의지 한국인들 몇 번 봤잖아 우리가. 얘는 그런 건 없어. 아주 쿨. 몰라 안 봐. 넘어가겠어. 그럼 자신감은 겁냈지.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 40번만 하면 다른 학년이에요. 겨울방학에. 내일부터 할게. 내일부터. 너도 3학년이야 이제. 그리고 몇 번 하면 대선 간다. 맨 마지막은 이건데 이게 뭐냐면 시험지를 저희가 구분할 때 보통 영역을 저희끼리 구분해요. 야 어려운 문제를 어디다 배치해보자. 중간이냐 끝이냐 앞이냐 연산을 어디다 낼까 기하냐 대수냐를 저희끼리 막 바꿔요. 그래야 맨날 똑같은 시험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영역을 계속 배치해보면 우리 아이의 특징들이 나타나잖아. 얘는 아까 걔인데 첫 번째 영역은 다 맞았어. 두 번째 영역은 75% 맞은 거고 마지막 영역은 우리가 심화 문제 넣었거든. 절반의 성공이지. 그런데 보시면 앞에 문제 뒤에 문제는 시간이 시간이 남들보다 훨씬 2배 정도 짧아요. 빨리 풀어내지 계산은. 근데 어려운 문제에 가면 그래도 남들보다 시간이 짧아요. 얘는 어떤 걸 교육시키는 게 맞아요?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주는 게 맞아요. 맞습니까? 여기 좀 덥죠? 자, 그래서 저희 펜 정리를 하면 입학 테스트 거기 신청서 있어요. 신청하시면 시험을 보고 저랑 만나실 거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나기 전에 가방 싸는 친구들 치고 공부를 잘하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시험들을 보면서 저희랑 정기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일 보는 데일리 테스트는 아니에요. 우리도 일이 너무 많아. 한 과정 끝날 때나 주간 테스트로 볼 거예요. 그리고 성적표는 아까 보셨던 양식으로 보내드릴 거고 궁금하면 일단 상담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과정 인증 테스트가 있어요. 적어도 저희는 의대 의사들이잖아요. 예비 의사들 명확하게 진단하고 명확하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되지 않으면 올리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아이들한테 크게 맞고요. 수학상을 배우면 수학상 시험을 봅니다. 뭘로? 이 동네 혹은 강남의 고등학교 실전 내신과 똑같은 걸로. 그래서 너 몇 등급 정도가 된다. 지금 그 점수면 그 학교에 갔을 때 여기 정도면 오케이 인정. 근데 안 되겠어. 한번 빼. 아니야 괜찮은데 조금 부족한 몇 개가 있으니 이거는 병행. 이걸 과정 인증 평가라고 할 거고요. 결정은 저희끼리 같이 내리자고요. 제발 부탁인데 수상 끝났으니까 수학하지 마시고 기본 끝났으니 반드시 실력 가는 거 아닙니다. 맨날 그래봤자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 선행의 원상. 나도 K5 다 준비해봤다니까. 그렇게 해서 수학을 정말 열심히 했네. 학원 강사 시키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 시키셔야지. 자,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속방지 프로그램이 있고
개인별 취향 클리닉을 따로 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애들 성적을 맞춰가자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 안 시킬 거고 생각한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성적 향상은 본인이 만드는 거니까 그 본질을 흐리지 않겠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뜻이야. 전부 다 잘하라고 하실 건데 애들은 전부 다 잘해야 돼요. 가슴 아픈 거라고. 이런 설명회를 자주 들으시면 꿈이 꺾여. 집에서 애들한테만 뭐라고 할 거니까. 제가 대치에서 의대반 했거든요. 걔네들이 내 반에 올 때부터 의사였어. 안중구다. 이미 의사였다니까. 민족의식이 투철해. 수학은 잘 안 해. 그런 의대반이 되게 많아요. 우리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다 열심히 했던 애들이잖아. 근데 자꾸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이렇게 뭐 어떻게. 우리 6년 남았죠. 정권도 중간에 바뀌네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딱 제대로 할 거면 하고 가면 돼요. 그죠? 네? 그리고 제발 저희 집에서도 제가 항상 조심하는 건데 잘 되라고 할 거잖아, 얘기를. 그럼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마. 그리고 되게 뒤돌아서 후회하지 마시고 좋은 대로 얘기해 주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애들한테 공부하다는 의미는 저런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할 거야. 벌써 핸드폰 키고 막 그럴 거니까. 그쵸? 공부하다는 책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군것질도 하고 핸드폰 문자도 카톡도 확인하고 페메도 봐야 되지 유튜브도 봐야 되지 엄청 할 게 많아요. 하지만 지네 마음은 어떻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인데 시작은 밤이야 그냥. 그래서 곧 잘걸? 왜? 내일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학교 가서 뭐해요? 자요. 숙제도 마찬가지예요. 라이딩 해주잖아요. 길거리에서 막 요새 삼각밥 먹으면서 막 문제를 풀어. 엄청 잘해 보여요? 우리는 알아. 저 숙제 안 해왔구나. 그런 숙제는 의미가 없다고. 월, 수, 금 학원 올 건데 월요일 날은 피곤하니까 자. 학원 갔으니까 서로 퉁. 내일은 영어잖아. 학교 갔다 와서 부랴부랴 막 외워. 안 그러면 불합격이니까 남아야 되거든. 또 주제 남기는 더럽게 싫어해. 그래서 막 외워. 그래서 간신히 패스. 집에 와.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자야지. 수학 조금 하다가. 100문제를 막 줘. 그러면 그 100문제씩 주는 놈들도 나쁜 놈들이야. 지네들도 그렇게 못 풀걸? 100문제를 주고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풀죠. 그리고 검사할 때 숙제 다 했어? 네. 진짜? 모르는 거 빼고요. 야, 모르는 걸 하는 게 숙제야. 그러면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숙제의 양을 줄여줘야 해요. 그래야 아이들도 하는 느낌이 나지. 숙제 다 했어? 당연하지. 정말? 아이들의 성취욕을 만족시켜줘야 공부가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뭐만 해? 기본 문제는 지가 풀어. 그죠? 유제도 지가 풀어. 연습은 애들한테 숙제로 줘. 연습 난이도는 어렵다면서. 차라리 바꿔야지. 연습을 같이 풀어보고 야, 겁내기 어려운데? 라고 했다가 지가 풀어봤을 때 풀리는 느낌이 있어야 공부가 되는 느낌이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요. 노력은 아이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전 믿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이제 2시간째 되니까 막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집에서 더 노력하나봐 하지 말자고. 이게 더 힘들게만 하지 말자고. 그죠? 줄타kum치라는 말이 있어요. 병아리가 되려고 알에서 깨려고 막 쪼아하거든요. 안에서 엄마가 느끼잖아.
그럼 엄마가 같은 쪽을 동시에 쪼아줘야 이게 훨씬 편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잘못 물들어서 애가 아직 노른자에 막 천랑천랑 하고 있거든. 그런데 맞게 그런 방법 없고요. 애는 여기서 쪼아오고 있는데 엄마가 어디서 다른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막 쪼아. 그럼 서로 힘듭니다. 기다려 주셔야 돼요. 승부는 6년 후입니다. 네?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고. 지금 남들이 옆집 애가 뭐 나간다고 괜히 쫄지 마. 그래봤자 똑같은 애들이랄까. 네? 3년 후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누군지 모르는 엄마가 어머 13층 타시죠? 이렇게 눌러줄 수 있어. 이때 어깨뽕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유명해진 거지 잘한다고. 어?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우리 아이들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처음부터 너무 쪼이지 마세요. 그리고 믿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은 대부분 내릴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치료. 환자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해를 돕기 편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쓴다면 환자는 정확한 자기의 병명과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보호자이고 치료자인 의사나 부모는 그 치료 방법을 힘들지만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좋아지는 걸 느껴야 그다음부터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의대라고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의사, 검사, 판사 이런 거 좋은 거잖아요. 거기에 제가 건방지게 강사를 한 번 넣어볼까요? 공부 냈다 다 잘하는 사람들일 텐데 맞아요? 우리 꿈은 이건 아니잖아, 그치? 우리 애들이 강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거 아니잖아. 자, 의사 선생님이 됐어. 하지만 아무리 명의여도 못 고치는 데가 있죠. 판사,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있어도 잘못 내리는 판단도 있습니다. 검사, 냉철한 이성으로 범인을 검거하겠지만 잘못된 범인을 검거할 수도 있어요. 강사는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못하면 안 돼. 아이들의 미래라. 맞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갖고 가르치고 있고 나름의 자부심이라면 의사, 판사, 검사 한 60%는 강사가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여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받으신 자료에 이 주소는 저희 초중반의 주소는